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매일경제 신문부터 보겠습니다. 두 개의 기사가 보이는군요. 첫 번째 기사,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 구속. 어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여당은 충격이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군요. 1심 법원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옆에 기사는요. 우리나라 조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조선 1위 업체 현대중공업이요 2위 업체인 대우조선을 인수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군요. 이건 인수협의 진행을 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인수가 될 경우에는 압도적 규모로 글로벌 1위가 됩니다. 1위와 2위 업체가 합하게 되는 상황, 좀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일면 호흡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일보 기사로 가겠습니다. 역시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목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복심, 법정 구속됐다. 그런데요, 정치권에선 대선 정당성 불똥이 튀었다, 이렇게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들은요, 제가 앞에 전해드렸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마지막 요 내용입니다. 야당에서는요, 진짜 배우 밝혀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김경수 지사보다 윗선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여당은 충격, 그리고 격앙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격앙, 뭔가 큰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그 내용 다음엔 조선일보인데요. 거기서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군요. 민주당 김경수 유죄에 법관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다, 이렇게 여당은 보고 있습니다. 같은 판사의 박근혜 유죄 판결 때는요. 그런데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에다가 환영을 또 과거에 했는데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보복성 재판이다, 이렇게 크게 반발을 하고 있다는 내용, 격앙된 모습을 조선일보는 일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정격 타결. 그동안 지난해 말까지 이게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불발됐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사실상 타결로 됐다, 타결이 이루어졌다, 이 내용입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오늘 투자 협약식을 갖고요. 2021년까지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 노조는 그러나 이 타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 협약식이 있을 예정인데 이 뉴스도 오늘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겠군요.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조대진 변호사, 김윤철 경희대 교수, 변한병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눈에 보는 오늘 뉴스의 핵심입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텔레그램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백신이 되겠다는 유시민, 백신, 그리고요, 혹 붙인 조재범, 마지막으로 이것은 갑질의 정석인가,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주요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은요, 뭐니 해도 김경수 지사와 관련한 판결 내용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시죠.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이 전체로 보면은 많은 제목도 달렸고요. 그 다음에
경남도와 관련된 어떤 이 서류 파일, 경남고 관계자가 서류 파일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 사람 얼굴은 나오지 않지만 이런 파일 모습 자체로도 지금 경남도가 처한 위치를 단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사진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김경수, 드루킹, 텔레그램이 결정타가 됐다. 결정적 증거로 작용을 했다. 그러고요. 법원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대선 여론 왜곡, 위법성이 중대하다. 그래서 1심 유죄 판결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유죄 판단의 근거가 텔레그램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가 설명이 돼 있습니다. 드루킹 사무실 킹크랩 시연에 참석했다고 봐야 된다. 그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미 개발 승인 내지 동의한 셈이 됐다. 김경수 지사가 이 킹크랩에 대해서.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기사 URL, 이른바 이제 기사 주소를 말하죠. URL 보낸 건 댓글 조작 실행에 직접 가담한 것이다. 그리고 정권 창출, 경제 민주화, 상호 도움을 주고 받았다. 그래서 공범 관계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법원이요. 그리고 이 내용도 있군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이게 1995년에 처음으로 신설된 내용인데요. 첫 실형 적용 사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오늘 패널 네 분께서 아주 단단히 준비를 하셔서 나오셨기 때문에 패널들의 의견을 듣는 거로 가름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 그리고 또 관련된 인물들의 여러 가지 얘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변호인은 지금도 김경수 지사가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와 같은 저희들의 믿음이라든지 판단이 충분히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괴로운 그런 심정입니다. 어쨌든 오늘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다시 한번 저희의 변론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재판부를 다시 설득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지금부터 준비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킹크랩 시연 관련해서 이렇게 인정되신 거에 대해서 예상을 하셨는지 아니면 예상을 못 하신 건지 예, 더 이상 말씀 드릴 건 없고요. 제 입장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단 변원봉 변호사. 네. 지금 많은 오늘자 신문들이 이제 텔레그램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그 텔레그램에 남아있는 서로 주고받은 그 문자의 내용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라는데요. 일단 그거 이외에 법원이 인정한 다른 또 결정적 증거는 뭐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를 든다면 이제 킹크랩 시연에 김경수 지사가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이 주요한 증거로 참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킹크랩 시연할 당시에 특정인의 아이디로 접속이 되고 네이버에 검색어를 치고 그다음 그 즈음에서 로그 기록이 있고 그 상당히 중요해 봤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킹크랩을 시연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김경수 지사도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그 킹크랩 시연 그 당소에 있었던 것은 또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러면은 그 킹크랩 그렇죠. 시연을 위해서 하여튼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 접속된 그 시간대와 김경수 지사가 있는 시간대가 비슷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처음에 김경수 지사는 아예 몰랐다고 얘기했었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있었던 거는 김경수 지사도 나중에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로그온 기록을 보고 하다 보니까 킹크랩에 대한 어떤 시연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런 사건에서는 또 이제 진술의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시 되는데 몇 차례 이제 김경수 지사도 이제 진술이 좀 바뀌었던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드루킹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라고 했었다가 알았다, 만난 적은 없었다 했다가 또 만난 적도 있는 것으로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좀 진술이 좀 바뀌고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이제 법원에서도 그런 점으로 참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텔레그램 상에 이제 주고받은 문자 내용 그리고 킹크랩 시연 장소에 법원에서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인정을 한 거네요. 네. 그런 부분 등등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이 돼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그런데요, 조대진 변호사. 어제 유죄 판결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을 시켰어요. 자, 이 법정 구속. 이것도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이제 어제 판결을 보고 참 황당함을 금치 못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제일 여러 가지로 사감정이 들어가 있는 재판이라고 보여지고 솔직히 이 정도까지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엉터리 판결입니다.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두 가지입니다.
지금 문제를 받는 부분이 지금 형사 재판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입증이 되어야지 예. 유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예. 드루킹이 횡설수설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을 신빙성을 탄핵하지 않고 인정한 부분이 잘못됐고요. 두 번째로는 판결을 하는데 명확한 직접 증거에 의해서 판결한 게 아니라 멋으로 보인다라는 표현을 자꾸 씁니다. 보인다. 내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횡설수설하는 그 드루킹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내가 판단하기에 그렇게 보인다라고 추정적인 의견으로 판결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 저는 선고일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그 구속영장 청구 뒤에 갑자기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역시나 이런 판결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역시나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저는 양승태 사법부가 보복성 판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정 구속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죠? 법정 구속도 솔직히 같은 직에 있었던 홍준표 지사 그 법정 구속을 안 시켰었거든요. 1심에서 유죄 나왔었습니다. 4년 전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재판하는 동안 도지사의 그 지위에 관련된 부분을 존중을 해서 법정 구속 시키지 않았는데 지금 95년도 법 제정 이후에 처음으로 실형이 나오는 사람을 첫 사례가 됐다고 첫 사례를 법정 구속 시킨다는 거고 더더군다나 그 객관적인 명확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술 증거를 가지고만 법정 구속을 시켰다. 이거는 엉터리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변호사 변호사. 지금 조대진 변호사가 엉터리 판결이라고 하면서 느낌이 쎄했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지금 사실 이번 판결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건데 변호사 변호사께서는 이번 판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법정 구속이 과다한 지적에는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선출직에 대한 존중 차원이 있고 또 이제 당사자가 격렬하게 자기의 혐의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차원과 선출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 구속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동의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투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했었다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판결에 대해서 많이 다투고 있는데 자, 우리가 기록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서 나온 몇 가지 문장만 가지고 그 재판이 옳다 그르다라는 걸 판단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저는 좀 섣부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판결문 이외에 관련 기록이 또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있겠죠. 그러니까 판결에 대한 법리에 대해서 법리적인 비평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건에 제출됐던 무수한 증거 기록을 다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판결의 결론이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됐다라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번 사건 관련해서는 각 당의 논평 중에서 정의당의 논평에 상당히 좀 눈길이 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당의 가장 큰 자산이었던 고 노회찬 의원을 잃었습니다.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겠죠. 정의당의 논평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다만 핵심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간접적인 증거, 정황으로만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명확한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좀 더 명확히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추후 신중하게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상당히 저는 신중히 지켜보겠다라는 내용이네요. 어쨌든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얘기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사법농단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격렬하게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이거 집권 여당이 낼 판단인지 그 기록을 모두 다 본 검사, 판사, 변호사가 아닌 외부인들이 판결에 대해서 법리적인 비평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정한 것에 대해 비평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오히려 정의당처럼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향후에 대법원에서 어떻게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할지 지켜보겠다. 이것이 우리가 그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일단 이 판결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전 변호사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가 이제 완전히 갈리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 법률적으로 대단한 다툼이 될 텐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2심과 최종심, 대법원심까지 갈 겁니다. 그렇다면은 조대진 변호사, 앞으로 2심 그리고 대법원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언제쯤 최종심이 나오게 됩니까? 일단 그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변함욱 변호사님이 저의 의견에 대해서 짧게 반박을 드리면 마치 기록도 안 보고 경솔한 법조인처럼 말씀을 하셔서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무수한 증거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기자들이 수차례 몇 달 동안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의 기록에 준한 그 자료들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판단해서 그 결론을 내린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그 재판부가 결정을 내렸던 그 두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판은 이제는
뭐 1심 때는 뭐 많은 증거들과 주장을 했었지만 재판부가 정말로 하나도 김경수 지사 측 증언을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증거가 추가될 수도 있고 예. 또 새로운 증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재판의 기간은 조금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사실 김경수 지사가 지금 현재 경남지사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 가서 지금처럼 판결이 유지돼서 이제 최종 유죄가 된다면은 지사직을 이제 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내년에 총선과 함께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대법원이 마무리가 될지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는데 변호사님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번 사건은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와 예. 공직선거법 위반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예, 판결이 내려진 것이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1심 6개월, 2심 3개월, 예. 3심 3개월 내서 1년 안에 확정 판결을 내도록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 그래서 사안. 가급적 법원에서도 그 규정을 감안해서 물론 이제 컴퓨터 업무방해라는 별도의 범죄가 있긴 하지만 예. 공직선거와 관련돼 있는 것이고 또 경남도의 그 업무 공백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늦어도 저는 올 가을이나 연말까지는 아마 그러니까 대법관이 올해가 끝을 지나기 내지 전에는 않을까. 최종 결론은 예, 나올 그럴 것 것이다. 같습니다. 그렇게 예. 보는 게 이제 법률적으로 합리적인 전망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법률적 다툼. 벌써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다툼은 다툼이고요. 정치권으로 옮겨갔습니다. 대단히 어떻게 보면요. 험악한 주장일 수도 있고 험악한 입장일 수 있는데 지금 양쪽 정당들 여야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내용 지금부터 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일단 야당 쪽 반응이 이렇습니다. 기사 보시면요. 대선 불복 프레임 꺼내든 야당이다. 이게 전 대선 때 여론 조작이 있었다라고 법원이 판정을 한 거니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보시죠. 대선 결과에 의혹이 커졌다. 이런 뭐 발언들도 있고요. 한국당 최측근의 댓글 조작 문 대통령 관여했는지 밝혀야 단박에 이런 주장이 또 나오는군요. 홍준표 특검이 윗선 수사는 안 했다. 자, 바른미래당 당 지지율 1위 당시 지지율 1위였던 안철수 후보가 최대 피해자다. 우리가 피해자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야권의 분위기고요. 자, 반면에 그러면 여권 분위기는 어떨까요? 그 내용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사법 적폐 세력 탄핵하겠다. 집권 여당의 재판 불복 선언. 앞 기사에서는 대선 불복 프레임. 이 기사에서는 재판 불복 선언. 정치권. 글쎄요.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지만 극한의 투쟁이 지금 전망이 됩니다. 지금 이 분위기라면요. 여기 보시죠. 김경수 선고 뒤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요. 적폐청산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답니다. 당의 명운이 걸린 일, 격양 속에 일각에서는 상권 분립 문제를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신중한 입장도 있다고 합니다. 자, 청와대 전혀 예상 못했던 판결이다. 문 대통령은요, 보고는 받았지만 별다른 말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내용을 좀 글을 올렸어요. SNS상에. 그리고 이럴 땐 정치가 정말 싫다. 이런 내용도 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정치권의 반응을 저희가 영상으로 좀 묶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과연 이 재판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법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왜곡되고 오염된 증거들에 기반하여 특검의 주장을 거의 사실상 100%에 가깝게 인정한 것 아닌가. 선고 기일이 연기되는 경위나 또는 황창호 부장판사의 경력 등에서 저희들은
정치적 배경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께서 적어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다 아실 것이고요. 불법 선거 운동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아유, 시간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앞에 중요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아직 1심 판결에 나온 거에 불과합니다. 2심과 3심까지 남아 있는데요. 네. 정치권은 아예 뭐 기정사실화로 가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쪽 입맛에는 맞고 한쪽의 입맛에는 민맛이 안 맞고 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눠진 것 같은데요. 먼저 일단 야권의 대선 불복 프레임 이거 어떻게 보세요? 대선 불복 프레임은 뭐 물론 당연히 정치적인 공세는 할 수 있죠. 법원 판결이 그 킹크랩 시연회 2016년 11월 9일 날 킹크랩 시연회에 김경수 지사가 있었으니까 거기 지속적으로 관여했다 이렇게 판단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방선거까지 관여했다. 그게 이제 오사카 총영사 제안한 거는 그것까지 관여했다니까 야당에서는 제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법률적으로는 선거 그 시효가 1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보니까 전국의 큰 방향은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특히 안철수 그 의원 후보가 그때 그 댓글 나오면서 지지율이 그때 폭락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 공방은 계속할 수도 있죠. 이게 또 평행의 이론이 저 생각납니다. 평행의 이론. 왜 똑같은 일인데 역사상 인물이 다르면 같은 일이 반복하는 거. 케네디 대통령하고 링컨 대통령 많이 비교하잖아요. 이것도 국정원 옛날에 댓글 사건하고 많이 비교해요. 국정원 댓글 사건. 그렇죠. 그때 원세훈 그때 국정원장이 개입했다고 해서 4년형을 받았거든요. 4년형. 그때보다 지금 이번에는 8,840만 건으로 그때보다 댓글 숫자가 200만 배가 더 많아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또 뭐 정부는 아니지만은 유명 포털이 또 개입했다는 거에 대해서 또 영향력이 무시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치적인 공방은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특히 여당이 탄핵 프레임을 거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는가. 우리나라가 상권 분립이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국정원 댓글 때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 당시에 야당 대표하면서 총력 투쟁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비교해서 대응하는 게 옳지 않은가. 법률은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자꾸 본질보다는 양극화 논리, 자꾸 이렇게 탈정치적인 논리 이걸로 해서 정치 불신을 자꾸 가속화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법률은 법관에 좀 맡겨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